금일 이온퓨어 프로덕트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거는 대부분 뛰어넘고, 그리고 또 부사장님 계시니까 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제가 이 부사장님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럽거든요. 기술적인 건 많이 생략을 하고 제품군이랑 그거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액세서리 관련해 갖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군은 저희 LX 제품군을 설명해 놓은 그림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판형으로 돼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 이온 교환 수지와 이온 교환 막이 들어 있어서 이제 전기를 투과시켜서 이온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 MDI나 뭐 저희 거나 아니면 모든 EDI 방식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군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미디엄 사이즈 플로우라고 해서 LX로 시작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사각형 모양의 판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유량별대로 모델별이 나눠져 있는데, 모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 모델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일단은 LX 모델의 종류를 설명해 드리면은 LXX, HI, EU, Z 총 4가지가 있습니다. LXX와 Z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XX와 LXZ는 일반 산업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동급 그레이드고요. 퍼포먼스도 같고 필요 요구 원수 수질도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지 하나 차이가 있는 게 LXZ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쪽은 원수 자체의 잔류 염소가 약간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 잔류 염소에 좀 더 강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Z와 X는 같은 동급 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I 같은 경우는 이제 열수용 제약이나 뭐 일반 뭐 식음료 쪽에 사용할 수 있게 FDA 레터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열수에도 강하게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도 FDA 레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 식음료 쪽에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모델별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LXX와 Z 같은 경우는 FDA 레터가 첨부가 되지 않아요. 단지 NSF 인증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밑에 아이템 넘버라고 보시게 되면 HI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붙어있는 모델명이고요. LX군은 LXM04 1010 1824 3045 해서 유량별로 저희가 모델군을 나누어지고 있고요. 설계를 하실 때나 판매를 하실 때는 이 유량에 맞게 선정을 하셔갖고 대수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들 플로우 레인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LX 모델의 종류고요. 그럼 X와 Z가 같이 다 싱가포르에서 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HI와 EU를 제외하고는 다 싱가포르에서 제작이 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국에서만 제작을 하고 있는데, HI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이제 차후에 제작할 예정이에요. 근데 HI 같은 경우는 뭐 FDA 레터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인증이 아직 준비가 안 돼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저희가 미국 공장은 다 할랄 인증을 다 받은 상황이에요. 화장품 쪽이나 보시면 가끔씩 할랄 인증 설티를 요구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모델이 필요하실 때는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픽업 출고지가 다르니까.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할랄 인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설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EDI를 사용하다 보면 주로 염소에 가장 큰 문제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일반적으로 모델 자체를 X보다는 Z를 쓰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동급 그레이드라고 보셔도 되는데, 일단 근데 지금 X는 거의 안 나가는 추세예요. 거의 Z로 지금 이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엔드 유저 측에서 우리는 LXX인데 이거 바꾸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또 간혹 가다 있긴 하거든요. 공문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동급 모델이라는 증명을 해달라거나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X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 건가요? 재질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죠. 내부 이온 교환 수지가 이제 잔류 염소에 약간 좀 더 강하게,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할랄 인증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런 제품군이 필요한 엔드 유저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저희 EDI 제품 자체가 지금 월드와이드로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경쟁사들도 있지만 아직은 저희 제품이 리더로서 지금 이끌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세계 각국에 많이 납품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쪽에. 의용교환 수집 아까 예. 어떤 회사 그거는 저희 컨피덴셜 자료라서 보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고는 계시고요? 그렇죠. 저희가 자료는 어느 정도는 있죠. 근데 이게 또 100% 또 저희한테 오픈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런 R&D 센터 그런 분들 빼고는 이제 100%는 정확하게는 자료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또 그런 걸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서포트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이플로우 레인지인 VNX 모델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소켓이 LX 액세서리예요. 보통 LX 연결을 하실 때 저희가 MPT 타입으로 그 고무 나사선이 나와 있거든요. 뭐 보통은 그 부분 연결 커넥터를 가공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 소켓을 사용하시면은 한쪽은 BSP 타입, 한쪽은 MPT 타입으로 돼 있어갖고 바로 연결을 해서 배관에 연결할 수 있게 이 소켓이 나와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좀 높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제작을 하셔갖고 사용하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필요하시면은 이런 부분도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사용을 하시나요, 국내에서? 안 합니다. 거의 이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데는 국내에서는 제가 한 군데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또 원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HI 열수용에 들어가는 커넥터인데 HI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X와 Z와 EU 모델이 보시면 커넥터 부분이 저렇게 MPT 타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대로 HI 모델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커넥터 타입이 완전 다르니까 이 부분도 염려를 하셔야 되고 HI 같은 경우에는 이 커넥션 자체를 같이 발주를 많이들 하세요. 왜냐면은 이건 PP 재질로 돼 있고 또 이건 제작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HI는 이 커넥션을 많이 같이 발주를 하시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됐고 만약에 자체 제작이 가능하신다면은 굳이 저희 걸 안 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좀 돼갖고 그리고 이제 하이플로우인 이제 VNX 모델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사님이 말씀드렸던 이게 저희가 이제 MDI와 비슷한 유량과 비슷한 크기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4가지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스 미니, EP, EX, HH, CDIT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NX 맥스 미니 EP 같은 경우는 원수 수질 조건이나 퍼포먼스는 모두 같습니다. 단지 유량에 따라서 모델이 나뉘어진 경우고요. 그리고 55EX 같은 경우는 보론 제거용과 높은 퍼포먼스를 타겟으로 하는 모델이며 좀 원수 수질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다른 모델보다는. 그리고 HH 같은 경우는 하드니스, 높은 하드니스 원수 수질 조건에 부합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CDI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수 수질이 많이 안 좋은 곳, 예를 들어서 원패스 RO를 쓰는데 컨덕 자체가 뭐 10에서 20 마이크로지메스 나오는 현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CDIT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상 EDI를 사용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뭐 원수 RO 컨덕과 CO2와 실리카를 함께 보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RO 생산 수질이 5마이크로지메스 이하에서는 CDI를 사용을 대부분 이렇게 많이 고려를 하시거든요. 다른 어떤 현장은 10에서 15 사이, 뭐 10에서 20 사이도 나오는 현장인데 그럴 때는 저희 CDIT 모델을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다른 모델들보다 원수 수질 조건이 훨씬 많이 러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맥스나 미니, EP 같은 경우는 저희 원수 수질 조건이 FC 조건이 40 마이크로지멘스거든요. 근데 그 40 마이크로지멘스 안에 RO 컨덕과 CO2와 실리카가 다 포함된 조건이라서 약 좀 까다롭긴 한데 CDI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수 수질 조건이 100 마이크로지멘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2.5배 정도 더 러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농축수 재활용이나 아니면은 폐수 재활용 하는 데서 많이 사용을 하죠.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모델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EX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타겟이 마이크로 이쪽이라서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쪽, LED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쪽에서 사용하는 물들은 보론 제거율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EX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99% 이상의 보론 제거율을 타겟으로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원수 수질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거는 투패스 RO MDG를 사용하실 때 높은 수질 조건을
필요로 할 때 그때는 이제 EX나 이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모델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는 높은 회수율을 타겟으로 하긴 하는데 안에 실리카나 오염 물질이 많이 농축이 돼갖고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질 때가,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질 때가 간혹 발생이 하거든요. 저희는 EX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마이크로 이쪽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EX 모델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EP 같은 경우 이제 통상 산업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XZ나 LXX 같은 큰 유량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량에 따라서 EP와 맥스 미니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수에 높은 하드니스가 있을 때, 통상 국내에서 HH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많이 사용하는 현장은 거의 발전소에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5군데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에도 왜 저걸 사용해요? 지금 몇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원패스 RO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RO 생산 수질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뭐 8마이크로지메스, 7마이크로지메스, 그 안에 MDG 설비가 없어서 CO2를 제거를 못하니까 이제 EP를 사용하기에는 퍼포먼스 걱정이 되고 해서 이제 HH를 적용을 한 거죠. 발전소 4-5군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DIT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수 수질이 나쁜 경우,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CDIT 같은 경우는 일반 EP나 EX보다 유량이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스페이서라든지 원자재 자체가 약간 달라서 유량 적용을 하실 때 아마 저희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나와 있는 맥스 미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EP랑 같지만 단지 유량이 더 많고 적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 EP보다 맥스가 더 유량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금액으로 얘기하면 EP보다는 맥스가 더 좀 저렴한 것 같고.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 예. 보시면은 저희 내부에 이제 VNX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뭐 이쪽은 다 뭐 엔드캐비와 캐소드 뭐 일렉트로드가 있는데, 스페이서와 멤브레인이 각각 순서대로 있고, 저 스페이서 사이 안에 저희 이온 교환 수지가 들어가게 돼요. 이게 그 원통형 하우징에 이제 조립이 되는 거죠. 그 내부가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스택이 그 원형 하얀 원통 안에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두 개가 연결돼 있어 인터커넥터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맥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돼 있어요. 내부가. 그러면 저희 들어가는 원자재가 좀 세이브가 되거든요. 원자재 자체가 약간 달라서 금액을 저희가 좀 더 싸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맥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맥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두 개의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A로 운전을 한다. 그럼 각각 5A 해서 각각 따로 전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맥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택으로 이루어져 있어 갖고 운전을 하실 때 볼테이지가 일반 모델보다 1.25배에서 한 2배 정도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현장에서는 전력 소모량 때문에 고려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력 소모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갖고 설계를 하시고 아니면 교체를 하실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VNX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저희 커넥션 부분인데, 이건 뭐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는 뭐 저희 원수 수질 조건이랑 퍼포먼스가 나와 있는데,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EP, EX로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는 솔직히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갖고 EP 맥스 미니와 EX 그리고 또 CDIT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넥션 부분 말씀하시죠. 이제 파란 쪽에가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빨간 쪽이 지금 콘센트레이션 쪽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저 방향이 예. 다른 데 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교체하거나 네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선정하실 때 예. 리젝션되는 부분들이 연결 배관들이 이제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배관이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같은 모델로 교환을 하시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모델을 바꾸시거나, 일단 가장 편한 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그 커넥션 방향까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VNX 모델이 좌우 앞뒤 방향이라고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단지 근데 양쪽 방향이 다 커넥션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한쪽에 정션 박스가 달려있죠. 그래갖고 현장에 전기 케이블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앞뒤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EDI 모듈 제품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파워 컨트롤러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파워 컨트롤러가
현재 나와 있는 게 총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세대에서는 이제 IP 200V PCB, 400V PCB, 600V PCB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단지 용량에 따라서 불렀던 모델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대에 나온 거는 이제 G2 모델이고 이거는 모든 이 CDI 모듈에 적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대에 나온 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DCR과 DC3로 나눠집니다. 근데 현재 두 번째 세대인 G2까지 모델은 거의 단종에 가까운 모델이라서 저희가 재고를 가져가진 않아요. 오더가 나와야지 그 수량에 맞춰서 저희가 가져가는 거라서 사용하시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권장해 드리는 거는 DCR과 DC3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DCR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는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지 않아요. 기존 전력 효율이 뭐 G2나 DC3랑 비교했을 때는 뭐 통상 1-20% 낮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본사에서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일반 산업용에서는 사용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높은 그레이드를 요구하는 그런 현장에서는 DC3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 파워 컨트롤러에 맞게 저희 또 디스플레이를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세대인 저희가 VPCB 200이나 뭐 400, 600V PCB를 사용하실 때는 DSP라는 모델이 있어서 저는 이 DSP 같은 경우는 단순 저희가 출력할 수 있게만 보여지는 역할만 하고 암페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을 갖고 있는 모델인데 뭐 그때 저희가 1세대에서 사용한 건 DSP고 그리고 2세대에서 G2에서 사용한 건 G2용 디스플레이 보드라고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저희가 DCR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DCR R2 저희가 짧게 말해서 그러니까 DCR R2라고 부르는 모델이 있고 DCR M이라고 부르는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R2 같은 경우에는 G2 대체형으로 저희가 내놓은 모드버스 방식의 모델이라서 호환이 가능해요. 근데 단지 호환이 가능하지만 디스플레이 보드 같은 경우는 G2용 디스플레이 보드를 쓰셔야 되고 DCR-M 같은 경우는 터치 패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모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호환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보드가 있어서 그거에 맞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전력 소모량인지 뭐 간단한 스펙이 나와 있는데 파워 컨트롤러를 사용하실 때 추천드리는 모델은 DC3랑 터치 패널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터치 패널 같은 경우는 굳이 저희 제품을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일반 터치 스크린을 작화를 하셔갖고 현장에서 편하게 뭐 아로까지 연동을 하셔갖고 같은 판넬에 묶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돼서 터치 패널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은 굳이 사용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파워 컨트롤러가 되게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1차 전원 AC를 DC로 변환을 해줘서 EDI 자체에 전기를 넣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만일 재고로 세일즈를 하신다거나 재고로 가져가시게 되면은 저희 쪽에서 추천드리는 건 DC3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장에 EDI 파워 컨트롤러 쪽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뭐 저희 제품 말고 다른 메이커 설치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 제품들과 다르게 그 제품들은 일체형이에요. 파워 컨트롤러 안에 암페어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암페어 볼테이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게 분리가 돼 있어 갖고 그 부분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나만 여쭤보면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자체적으로 PCB 업체에 맡겨서 지금 보시면 저기 IP 200, 400, 600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제품이 아니고 저 제품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그리고 600V PCB라고 해갖고 PCB 업체에다가 외주를 맡겨서 사용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PCB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 그래서 금액은 좀 저렴한 편인데 예. 좀 품질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일단은 뭐 크게 분류를 한다면은 2세대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이고 뒤에는 이제 모드버스 방식이라 해갖고 디지털 방식이거든요. 2세대까지는 보시면은 뭐 과전압이나 과전류나 뭐 쇼테이지가 일어났을 때 얘가 전원으로 스스로 차단을 못해요. 그러면 그냥 트랜스 자체 저기 달려있는 트랜스 자체가 터져버리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지금 DCR 제품부터는 뭐 과전류나 과전압이나 쇼테이지나 아니면은 내부 온도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얘가 자체적으로 일을 못할 때 스스로 전기를 차단합니다. 그래갖고 에러 신호를 보내줘요. 에러 신호를 보고 얘가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쉽게. 근데 그 전 제품 같은 경우는 터져버린다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운전점들이 그런 것도 예, 맞습니다. 막 특히 과전압이 많았죠. 예전에 제일 많았던 거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자체가 뭐 TR을 사용한다고 해도
셧다운이 되고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인데 낮에 사용하는 전력량이랑 밤에 사용하는 전력량이 다른 현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타이트하게 설계를 하다 보면은 얘가 과전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심야에. 그래서 그런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아마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워 같은 경우는 직접 설계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워 컨트롤러 자체가 뭐 EDI처럼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 전기만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쪽에서 뭐 세일즈 쪽으로 봤을 때는 DC3와 TP를 사용하시는 걸 가장 권장을 해드리지만 EDI 자체에 대한 보증은 저희가 다 해드리죠. 단지 이제 파워랑 만약에 연동돼 버리면은 그때 이제 아마 좀 핸들링 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제품 자체 보증은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